안녕하세요, 러드입니다. 오늘은 저희 러드 컴퓨터가 아주 야심차게 준비한 새로운 코너죠. 한 주간의 컴퓨터 관련된 이슈들을 모아 썰로 풀어보는 그런 시간, 러더기의 커미슈 1화입니다. 이거 그럼 매주 하는 거예요? 매주가 될 수도 있고, 한 주간 내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한 주간이라고 했으니까 이번 주는 걸를게요 이러면 되죠. 이 코너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시청자분들의 참여가 굉장히 중요한 코너예요. 여러분들이 질문을 하고 제가 거기에 답을 하고, 이런 시간입니다. 저 개인한테 질문하지 마세요. 뭐 돈 얼마 벌었어요 이런 얘기 하는데 그런 거 물어보지 마세요. 오로지 컴퓨터에 관련된 것들만 물어보시고요. 대신에 여긴 견적 상담이나 이런 성능이 어떻게 나오나요 이런 걸 물어보는 데가 아니니까 그런 부분들은 조금 자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질문을 좀 추려가지고 저희 직원 예스맨이 저한테 질문을 하고 제가 예스맨한테 답하고, 그런 방식이에요. 아시겠죠? 지금 바로 시작할게요. 뭐 알아서 물어봐. 너가 물어보고 싶은 거 그냥 물어봐, 편하게. 3,000번 때 루머가 나올 때 사람들이 어떻게 출시일에 대해서 알고 있었을까요? 일단은 얘네들이 엠바고라는 게 있어. 며칠날 이 제품에 대한 성능이나 이런 것들이 공개가 정확하게 되는 거지. 그 엠바고 날짜가 있고, 엠바고가 지나고 나면 제품이 출시를 해. 근데 제품이 출시를 할 때 예를 들어서 제조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우리 같은 업자들한테 뭐 다음 주 뭐 월요일날 출시됩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알려주는 게 아니야. 그거는 이제 예를 들어서 제품이 이제 뭐 월요일날 출시가 된다 그러면 한 이틀 전에나 하루 전에나 뭐 내일 나오니까 그렇게 알고 계세요 이렇게 보통 알려주지. 대충 2주에 출시된다 정도까지만 알려줘. 사장님도 그러면 그쯤에 처음 알게 되신 거예요? 이틀 전에 알았고, 정확하게 이날 출시가 된다 안 된다 이게 아니라 그쯤 될 거예요 라고 했고, 전날 내일 출시 확정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지. 그러면 혹시 사장님은 이 3080이 쿠팡에 먼저 나왔던 거에 대해서는 전에 얘기 들으신 거 혹시 있으세요? 이런 내용에 대해서? 너 에이수스 거? 네. 뭐 들은 적은 없어. 나는 올라가는 날 이럴 거랜다 라는 얘기를 들었지. 그러면은 모사에서 가격이 특히 좀 유별나게 나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런 상황이 된 건지. 그 모사라는 그 모사랑 관계가 없어. 너 네가 직원이니까 알잖아. 나는 거기랑 내가 다른 데랑은 관계가 있어도 거기는 아무 일체 관계가 없잖아. 근데 나는 이 내용들을 알잖아. 내 입장에서 보면 조금 불쌍한 것도 있어. 왜 그러냐면 보통 신제품 그래픽카드들이 출시가 되면, 예를 들어 3080뿐만 아니야, 여태까지 모든 그래픽카드들이 저가 라인업이 있고 클럭이 좀 더 높은 애가 있고 더 높은 애가 있고, 어떤 데는 뭐 4단계로 나눠가지고 최고 높은 애도 있고 막 이런 식으로 돼 있잖아. 근데 보통 초기에는 비레퍼 제품들 중에 성능이 낮은 제품들이 먼저 출시가 돼. 모든 제조사들이 다 지금 그렇게 출시를 했어. 근데 그 모사 같은 경우는 최상급 라인업인 제품을, 내가 모사 직원들이 보면 조금 미안한데, 같이 출시해서 자기네들이 뭐 빨리 팔아먹고 시장을 좀 점유율을 좀 빨리 점유율을 가져가려고 했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저가형들만 막 판치는 시장에서 최고가 제품들을 판 거야. 뭐 2080 슈퍼나 2080 때도 마찬가지였잖아. 저가 라인업이랑 고가 라인업이랑 가격 차이가 좀 났잖아. 뭐 20-30만원 차이가 나고 막 이랬었으니까 그런 개념이었다고 보면 돼. 근데 사실 이 수입사 자체가 욕을 먹잖아. 근데 이 수입사가 뭐 총판한테도 뿌릴 것이고, 총판들이 뭐 소매점한테도 뿌릴 것이고, 뭐 이렇게 돼서 어디서 정확하게 이 제품이 올라갔는지 난 그것까지는 모르겠어. 근데 어쨌든 과한 가격이었다라고 나도 생각을 해. 그러면은 대부분의 이런 상위 그래픽 카드들은 마진이 어느 정도가 대부분 보고 나오는 거예요? 가격이 책정될 때? 상위 그래픽 카드랑 뭐 하위 그래픽 카드랑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진 않을 거야. 근데 마진을 좀 간단하게 그래픽 카드만 기준으로 지금 설명을 해주면 돼? 네네. 그래픽 카드만 기준으로 설명을 하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MSRP라는 게 있잖아. 뭐 이 가격에 팔아라 뭐 이런 느낌이야, 제조사에서. 일반적으로 국내 이제 수입사들이라고 하지, 뭐 무슨 코리아 뭐 이런 데들 있잖아. 그런 수입사들이 이 MSRP 가격보다는 낮은 가격의 물건을 가져오는 게 맞아. 근데 그게 엄청 많이 낮은 가격이 아니야. 어쨌든 MSRP보다는 낮은 가격에 가지고 와서 국내에서 뭐 전파 인증이란, 뭐 물건 팔아먹으려면 전파 인증 해서 팔아야 되잖아. 운송비, 뭐 항공비, 뭐 이런 것들도 들어갈 거 아니야. 그리고 국내에서 뭐 유통에 들어가는 뭐 그런 비용도 들어갈 것이고,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했을 때 일반적인 수입사들이 정말 마진을 좀 괜찮게 본다라고 하면, 내가 알기로는 6에서 7% 정도를 봐. 그럼 예를 들어서 걔네들이 물건을 가지고 오는 가격을 100만 원이라고 잡자. 얘네들이 6에서 7% 많이 본다라고 가정을 할게. 정말 많이 봐서 107만 원에 수입사에서 물건을 던져, 총판에다. 그럼 총판들도 신제품 출시하고 풀마진이나 이런 거 보면 4% 정도의 마진을 볼 거야. 수입사가
수입사가 정말 많이 봐서 100만원 원가짜리를 107만원에 총판에다 넘겼어. 간단하게 계산해서 그냥 4만원 더 붙였다고 해. 그럼 111만원이 총판가가 될 거 아니야? 그럼 이 111만원 총판가에서 다시 또 우리 같은 그런 업체들로 총판들이 물건들을 나눠주겠지. 그러면 우리도 마진을 남길 거 아니야. 뭐 세금 처리도 해야 될 것이고 뭐 이런 마진들을 남길 거 아니야. 근데 이거를 여기서 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 것 같아. 내가 볼 때 내가 100만원의 물건을 가져왔어. 내가 난 100만원을 가져와도 내가 이것저것 다 하고 나 여기서 뭐 세금 처리하고 뭐하고 해도 내가 한 105만원 106만원만 받고 팔아도 난 괜찮아 라고 해서 파는 사람이 있고, 정말 악한 마음 먹고 100만원에 가져왔는데 어차피 물건 없으면 나한테 사러 올 거야, 그런 생각으로 그냥 안 팔고 그냥 가지고 있다가 뭐 10만원 20만원 붙여가지고 파는 사람들도 분명 있지. 그렇게 되는 경우에 이제 소비자들한테 111만원짜리가 내가 예를 들어서 나는 여기서 5%만 마진을 볼게 그래서 5만원 붙여가지고 116만원에 판다라고 쳐. 근데 어떤 데는 뭐 20만원 마진 볼게 뭐 15만원 마진 볼게 그럼 111만원에서 15만원만 마진 보면 가운데 짜리가 달라지는 거야. 126만원이 되는 거지. 그러면 이 수입사에서는 107만원에 총판에 넘겼는데 여기서는 이 111만원에 또 딴 데로 넘겼어. 그러면 이 사람들이 116만원 126만원 이렇게 팔면 소비자들은 어쨌든 116 126에 파는 거야. 내가 소비자였었을 때도 야 여기서 이렇게 가격이 나왔는데 이거 난 솔직히 잘 이해가 안 됐었거든. 근데 이 사람들한테 마진을 아예 챙겨가지 말아라, 뭐 폭리를 취한다 그러면 그건 나쁜 놈들이지. 그럼 뭐라 할 수 있어. 마진을 챙겨가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 근데 과하게 파는 애들이 분명히 있어. 그러니까 이것들이 문제야. 나는 차라리 이번 3080 같은 경우 뭐 3090도 마찬가지일 수도 있고 난 그냥 차라리 수입사에서 그냥 다 팔았으면 좋겠다. 어쨌든 수입사에서 팔아도 뭐 그래픽 카드만 없을 뿐이지 우리가 다른 제품 팔 수 있어. 100만원 벌고 90만원 버는 거야. 그렇게 티 안 나면 10% 15%니까 그러니까 크게 나는 문제될 건 없을 것 같아.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저희 같은 컴퓨터 판매자들 얘기를 하자면 아까 들여오는 가격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100대를 파는 업체랑 1000대를 파는 업체가 서로 받는 가격이 비슷한가요? 다르지. 당연히 이거는 시장 경제 규모에 따른 차이가 생기는 거야. 내가 100대를 사왔을 때 예를 들어서 물건을 10,000원에 줘. 근데 걔네들이 마진이 거기다 10%야. 그러면 9,000원짜리 10% 마진 붙여가지고 예를 들어 10,000원에 팔았다고 쳐 나한테. 근데 내가 1000대가 필요하대. 그럼 마진을 뭐 9% 8% 해가지고 나한테 1000대 팔아도 걔네들한테 그게 많이 남는 거잖아. 그럼 당연한 거야. 규모가 클수록 큰 업체일수록 부품을 가져오는 가격은 쌀 수밖에 없어. 그러면은 이번에 몇몇 유튜버 분들도 그렇고 조립 판매하시는 분들이 이제 하드웨어에서 남겨먹는 거 없다 하시면서 이번 3080 유통사 직판이 사태로 이끌어질 만큼 다들 이번에 기다렸는데 타격이 심하다, 뭐 망했다라는 말이 왜 많은 건지. 부품 가격에 마진이 없다, 뭐 녹이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들을 뭐 누가 했다고 하더라고. 근데 부품 가격에 마진이 없는 건 말이 안 돼. 나도 그렇고 부품 가격에 마진을 당연히 봐. 수백 개의 총판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 제조사들도 수백 개 수천 개가 있을 거고. 그러면 그들이 예를 들어서 물건을 수입사가 총판으로 넘기고 총판이 도소매점으로 넘기고 그게 소비자들한테 간다 그랬잖아. 우리는 여기 수입사가 1번, 총판이 2번, 우리는 3번이야. 그 다음 고객이 4번이지. 여기서 우리가 받는 건 2번에서 직접 받는 방법이 있고 1번 수입사에서 직납을 받는 방법이 있어. 당연히 총판을 거치지 않으니까 총판 가격보다, 총판에서 내가 받는 가격보다 당연히 쌀 거 아니야. 다만 돈 1,000원 몇백 원이라도 싸. 어떤 물품이든 최소한 똑같은 가격이거나. 근데 이게 여기 마진 한 번이 뛰잖아. 어쨌든 이 마진 한 번이 빠지잖아. 그러면 이 마진을 내가 어쨌든 이 마진을 빼고서 내가 가져오는 거니까 난 당연히 더 싸게 들어오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뭐 미친놈이라서 내가 막 특가 PC라고 이런 게 아니잖아. 난 그렇게 해도 내가 가만 몇만 원이라도 뭐 3만원 4만원이라도 내가 가져가는 게 있으니까 하는 거야. 나도 너네들 월급 주고 하는데 내가 뭐 미친놈이냐? 그렇잖아. 근데 이거는 내가 뭐 같은 유튜브를 하는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비하하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용산 바닥이, 난 용산이 없지만 용산 바닥이 나를 포함해서 소문이 되게 일찍 돌아. 누가 어디서 직납받네, 누가 어디서 뭐 하네 다 알고 있어. 대략적인 것들은 다 알고 있어. 내가 100%는 모르지만 그래도 한 60, 70% 정도는 알고 있단 말이야. 그리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지난달 같은 경우 우리가 500대 팔았잖아. 그럼 우리보다 더 큰데 뭐 1000대 파는 데도 있을 거고 그런 업체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들은 우리보다 당연히 더 싸게 들여와. 비싸게 들여올 수가 없어. 이런 건 있겠지. 내가 그쪽 뭐 사원이랑 뭐 친해가지고 나 1,000원만 빼줘. 내가 맨날 특가 만들 때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가격을 맞출 수 있어. 근데 부품 가격에서 샵단화 가격을 들먹이면서 부품 가격에서 안 남는다? 이거는
개소리야. 그러니까 단화 가격보다 싸게 팔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 그리고 이런 분들이 있어. 이거는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 우리 같이 막 몇백 대를 팔고 몇천 대를 팔고 이런 업체들이 있을 거고, 정말 동네에서 조그만하게 뭐 한 달에 뭐 20대 30대 뭐 50대 이렇게 판매하시는 분들도 있잖아. 그럼 이분들은 총판이나 이런 데에서 웬만큼 자기가 이제 막 이런 데랑 친해져가지고 막 이런 커뮤니케이션이 없다고 하면 이런 데를 통해서 구매를 대부분 못하지. 그러면 어떤 식으로 구매를 하느냐, 상호를 얘기하기가 좀 그런데 판매점이 있어요. 그 판매점에 뭐 딜러몰이나 이런 걸로 가입해서 이렇게 많이 구매하는 그런 사람들은 일반 소비자가보다는 싸게 구매를 해와요. 그러니까 그거는 확실합니다. 근데 이게 뭐 총판이나 수입사에서 직납받는 그런 것만큼 그렇게 싸진 않으니까 그분들 같은 경우는 뭐 1에서 한 3% 정도 남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컴퓨터를 어쨌든 팔려면 월세 같은 거 내고 인건비 같은 거 나가고 하면은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규모가 작은 업체는 마진이 거의 뭐 1, 2% 나온다는 소리잖아요. 부품가로만 생각을 하면. 그러면 이제 조립비 같은 경우에는 거기서 이제 남는 건데, 이 조립비에 대한 적정 가격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을 하세요 혹시? 사실 조립비는 조립 난이도에 따라서 달라져야 되는 게 맞아. 왜냐면 시간도 더 걸리고 뭐 기술적인 부분도 사실 컴퓨터 조립하는데 내가 얘기했잖아. 3개월만 하면 순행이고 뭐고 다 해. 못하는 사람 없어. 뭐 커스텀이야. 뭐 다른 나라 얘기니까 그건 뭐 둘째 치고 다 할 수 있는 거야. 근데 여기서 특별히 난이도가 뭐 더 필요하고 뭐 이런 거 없어. 정말 내가 유튜브 보면서도 얘기했지만 그 모 유튜버 아저씨 막 뭐 납땜 하시고 막 이렇게 하시는, 뭐 내가 뭐 가끔 보는 그 아저씨 있잖아. 그 아저씨 같이 그렇게 정말 이 분야에 뭐 뭔가 특출난 그런 사람들 아니고서야 사실 다 도찐 개찐이야. 그냥 거기서 거기고, 뭐 와가지고 내가 손님들한테 그러잖아. 뭐 여기 뭐 어떻게 해서 왔어요 막 이렇게 얘기하면 다 똑같아요. 동네 가셔도 이 정도는 다 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똑같아. 뭐 내가 잘해주고 뭐 이게 아니라 그냥 한 번 더 봐주고 뭐 이런 정도의 차이만 있는 거지. 난 그렇기 때문에 조립비를 내가 생각할 때 어느 정도 받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기준은 있어. 뭐 예를 들어서 공랭 조립이면 뭐 선정리까지 다 포함해서 이만큼 시간이 들어가니까 뭐 35,000원, 뭐 4만원, 뭐 순행이면 뭐 45,000원, 5만원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여기서 나는 업자니까 그래도 이 정도 시간 들어가고 여기서 이거 해주는데 나는 요 정도 적정 수준이 이 정도다라고 내가 생각할 수 있지만, 뭐 남들이 뭐 조립비 많이 받고 뭐 그런다고 해서 뭐 나쁜 놈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야. 뭐 그리고 고객이 만약에 오케이를 했다 그러면 사실 삼자들이 나서서 뭐 얘기할 그게 아니지. 고객이 그 사람한테 그만큼 금액을 지불을 하고 뭐 조립을 받아도 뭐 본인이 인정하는 뭐 그런 게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하는 거지. 근데 어쨌든 뭐 나는 그냥 그래, 조립하는데 그렇게 큰 그런 뭐 기술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뭐 적정 금액은 좀 정해져야지 될 것 같은데, 나는 사실 그것 때문에 뭐 그거는 그럴 수 있다라고 쳐. 근데 조립비가 일정 뭐 얼마 금액 이상을 무조건 받아야 된다 이런 건 없어. 사실 컴퓨터 시장에서 금기돼야 될 게 원가 공개야. 원가 공개가 금기시 되거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 마진들, 내가 지금 얘기한 몇 퍼센트 이 얘기들 있잖아. 이것들은 내가 만약에 여기서 수입사 원가를 공개하면 이 사람들 나한테 물건을 안 줘. 총판 가격 뭐 공개해. 그럼 이 총판 저 총판 막 뭐 얘기 나오고 그러면 물건 안 줄 수 있어. 그러니까 이거는 금기가 될 수 있지만 조립비를 내가 얼마 받는다고 뭐 이게 뭐 이 가격 이하로 받으면 문제가 되고 이런 건 전혀 없어. 용산 가면 조립비 2만원 받고 조립해 주는 데도 있어. 나도 처음에 장사 처음 시작했을 때 몰라가지고 뭐 조립비 2만원 받고 막 해주고 막 이렇게 했었지만, 근데 이거 가지고 누가 뭐라 그래. 조립비를 가지고 자기가 자기 인건비 깎아가지고 한다는데 누가 뭐라 그래. 고객들 좋아하겠지. 근데 이거를 일정 금액 이하로 뭐 받으면 뭐 시장에서 매장당한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사장님은 컴퓨터를 한 대 팔았을 때 적정 마진은 어느 정도라고 혹시 생각을 하세요? 내가 볼 때는 나는 내가 이 정도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진은 있어. 예를 들면 내가 100만원짜리를 팔아. 그러면 정해져 있는 건 아닌데 한 7, 8% 정도는 봤으면 좋겠어. 왜냐면 이 안에 조립비도 들어가 있을 거고 이런 비용들이 다 들어가 있는 상황이야. 그 안에 조립비를 포함해서 한 7, 8만 원 정도? 왜냐면 그렇게 해서 7, 8만 원 정도 팔아야, 예를 들어 8만 원씩 팔았어. 그러면 한 달에 내가 뭐 예를 들어서 300대를 팔았어. 하루에 10대씩 300대 팔았으면 2,400만 원이잖아. 그럼 내가 너네들 월급 주고 여기 내고 뭐 하는 그 금액이 너네들 알잖아. 뭐 1,100만 원 이상 나가는 거. 그래야 나도 와이프랑 둘이 나와가지고 일하고
내고 뭐 여기 유지하고 뭐 택배비 내고 뭐 하고 하면서 둘이서 그래도 한 5,600은 가져가지 않겠냐? 그 정도는 받아야. 그러면 이제 그 원하시는 마진을 위해서는 제품 가격을 올리시는 쪽으로 하시나요? 아니면 뭐 어떤 다른 방법이 있으신가요? 아니 존나게 팔아야지. 존나게 팔아가지고 많이 팔아가지고 단가를 낮춰야지. 내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100대 가져올 때랑 1000대 가져올 때랑 단가가 다르다니까. 그래서 내가 동종업계에 있는 다른 유튜버 동생 애들한테 내가 야 우리 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크루 같은 거 만들어서 너 500개? 나 500개? 너 500개? 그럼 1500개. 그럼 1500개로 혼자서 500개 가져오는 것보다 이게 물건들을 싸게 구할 수 있으니까 요렇게 구해가지고 뭐 업체 하나 이제 잡아가지고 저기서 단가 후려치고 해서 그럼 고객들도 싸게 팔 수 있는 거고 다 좋은 거 아니냐. 그 얘기를 내가 그러니까 했지 걔네들한테. 물론 아직까지 실현되고 있진 않지만 어쨌든. 그러면은 이번에 3080이 새로 나왔는데 이거를 혹시 뭐 특가하실 계획이 혹시 있으신가요? 일단 처음에 몇 개 빼고는 지금 안 팔고 있는 거 알잖아. 안 팔고 그냥 계속 모아두고 있는 거 알잖아. 나는 솔직히 3080을 판매하고 싶지가 않아. 그렇게 막 내가 3080에다가 뭐 마진 붙여가지고 이렇게 하고 싶지가 않아. 어차피 지금 상황은 다나 보면 알잖아. 가격이 안 뜨잖아. 가격이 뭐 떴다 사라지고 이러잖아. 그러니까 뭐 올렸다가 내리고 올렸다 내리고 막 얌체짓거리 하는 거야. 그러다 욕먹으면 내리고 막 이러니까 차라리 나는 그냥 가져오는 마진에서 그 엑셀 형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그때 내가 엑셀 형님 그 라이브 방송하는데 내가 들어가가지고 얘기했거든. 수입사에서 그냥 팔았으면 좋겠다라고.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들 이거 내가 어떻게 해서든 지금 10개 모을 거야. 10개 모아서 특가로 그냥 던질 거야. 그렇게 해서 모아서 싸게 던지면 사장님한테 이득되는 게 있나요? 따로? 아니면 뭐 시장 전체적으로 흐름이 좋아지는 게 있다던가? 싸게 파니까 뭐 사는 사람들은 좋아하지 않을까? 그냥 솔직하게 내 심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뭐 우리가 뭐 대본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뭐 질문 던지면 내가 그냥 라이브로 좀 얘기하는 거야. 나 그냥 솔직하게 내 생각만 계속 얘기하는 거야. 그냥 어쨌든 나도 이게 하나의 홍보의 수단이 될 수도 있는 거고 특가라는 거 하면 뭐 그거 사러 들어와가지고 뭐 딴 거 사가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하지. 솔직히 장사 누가 믿지면서 그냥 하냐. 나 작년에 공정업계에 있는 애들한테 왜 그래요 막 이런 소리 들으면서 했어도 그래도 나 2% 3% 남았어. 갑자기 또 약간 다른 얘기일 수 있는데 3080 크래시 이슈가 있다는데 이거 뭐 어떤 말인가요 이게 혹시? 3080 그래픽카드가 이제 나온 지가 얼마 안 됐잖아. 그러다 보니까 아직 문제들이 좀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이제 게임에서 특정 게임을 할 때야 바탕화면으로 튕겨. 그게 이제 여기저기 나도 이제 해외 포럼이나 이런 데들 보면 부스트 클럭이 2.0을 넘어가면 그 순간에 튕긴다고 얘기를 해. 그래서 할 수 있는 방법은 뭐 애프터버너 같은 걸로 부스트 클럭을 2.0이 넘지 않게 낮추거나 아니면은 뭐 언더볼팅을 하거나 뭐 이런 방법이 있어. 근데 정확하게 나도 여기저기 제조사 관계자들한테 물어보고 했는데 뭐 해외 포럼도 마찬가지야. 정확한 원인이 뭔지 아직까지 몰라. 너무 초기라. 너무 초기여서. 근데 처음부터 완벽하면 좋겠지만 완벽하지 않더라고. (3080) 요번에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는데 유명 유튜버 분들이 제품의 출시 가격을 어느 정도 이제 이 정도 될 거다 예상하는 이런 언급들이 출시될 제품의 가격을 조성하기 위한 밑작업이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이게? 나도 여기에 한번 뒤인 적이 있지. 라이젠 할 때 그냥 쉽게 말하면 이거야. 나는 내가 들었던 정보들을 그냥 사람들한테 전달해주고 싶었어. 지금 뭐 3080에서도 나는 가격을 뭐 언급하지 않았지만 어쨌든 이분들도 다 그런 식으로 정보 전달을 좀 빠르게 해주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를 했었을 거야. 근데 이건 뭐 제 식구 감싸기 뭐 이런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나온 가격은 그보다 훨씬 더 뭐 저렴하게 나왔었으니까 뭐 걔네들이 정말 그걸 노리고 우리한테 그런 소스를 줬을지는 몰라. 근데 그랬겠냐? 세상에 뭐 심성이 약한 사람이 몇이나 있다고 다 그러지 않을 거냐. 3080 얘기가 계속 나오게 되는데 다른 곳에서는 이제 3080 없어서 우는 소리 하는 업체들이 있는데 이 3080 그래픽카드가 없으면 장사하기가 힘든가요? 업체마다 다르지. 그러니까 이 업체가 지향하는 바가 뭔가, 뭐 예를 들어서 나는 박리담회를 하겠다, 아니면 나는 고가 PC들을 많이 팔아서 대수를 뭐 적게 빼더라도 나는 여기서 마진이 뭐 구찌가 크니까 당연히 뭐 마진도 클 거 아니야. 우리 같은 경우는
비중 자체가 뭐 3080이 들어간다라 그러면 일단 200만 원이 넘는 거잖아. 한 250만 원이 넘어야 3080을 뭐 제대로 쓸 수 있잖아. 그거 나가는 비중이 한 몇 프로 정도 되는 것 같아? 이거 뭐 팔면 씨발 딴 거 많이 팔면 돼. 이거를 마음 쓰는 사람이 있고 나는 아이씨 뭐 그럼 그럴 수 있지 뭐 그냥 뭐 딴 거 팔지 뭐 이렇게 나는 그냥 원래 생각이 없는 놈이니까 그냥 그렇게 얘기하고 그냥 넘어가는 거지. 지금까지 컴퓨터 파시면서 얼마 버셨는지 이런 질문 좀 하지 마. 이 일을 하시면서 후회되는 일은 없었는지. 후회되는 일 나 며칠 전에도 있었잖아. 그 손님이 지금 보고 계실 수도 있는데 뭐 보고 계시다 그러면 뭐 죄송합니다. 어쨌든 뭐 일주일 전인가 2주일 전인가 와가지고 결제하시고 이제 이렇게 사고 가신 다음에 나중에 와가지고 부품 가격 떨어졌으니까 이 가격으로 주세요. 이때 다 조립을 해놨어요. 이때 다 조립을 이때 가격 기준으로 조립해놓고 이때 찾아가시면 된다라고 해가지고 이때 찾아가시는 걸로 하고 조립 다 세팅해놨는데 정확히는 그때 카드 결제를 하셨죠. 어. 하시고 나서 나중에 그치. 이때 뭐 어쨌든 이때 결제가 끝났었지. 그러니까 우리가 난감할 때가 이거는 여러분들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 텀이 뭐 일주일, 2주일 된다라고 쳐요. 근데 이때 예를 들어 100만 원이었어. 그러면 이때 결제를 했어요. 이때 돼가지고 110만 원이 돼. 그러면 나 싸게 잘 샀네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아니지. 뭔 소리 하는 거야? 정신 차려. 뭔 소리 하는 거야? 이때 100만 원이었는데 일주일 지나가지고 110만 원 됐어. 그러면 나 잘 샀네. 이런 얘기들을 해요. 근데 이때 100만 원이었는데 이때 뭐 95만 원이 됐어. 그러면 다 나한테 와서 깎아달라 그런다. 환불해달라고. 이때 그런다고? 결제를 했는데 결제했으니까 우린 작업이 들어갔잖아요. 작업이 안 들어갔으면 우리도 환불해줄 수 있어요. 작업 다 들어가서 세팅 다 끝나가지고 다 해서 포장까지 다 완벽하게 끝냈는데 여기서 이제 그런 얘기들 하세요. 그래서 제가 저희 마진 이거 팔아가지고 이만큼 남아요. 안 믿으셔가지고 제가 그때 그냥 즉흥적으로 지난달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마이너스 본 게 얼마인지 제가 거기 직원 연결해가지고 수입사 직원 연결해가지고 확인시켜 드릴 수 있어요 라고 하고 전화해드려요. 그랬더니 전화하래요 저보고. 그래서 제가 그 직원한테 전화해서 딱 이거 물어봤습니다. 전화드려서 뭐 죄송한데 뭐 하나만 여쭤볼게요. 제가 지난달에 마이너스 얼마 났죠? 그래서 400 몇십만 원 마이너스 나셨어요. 얘기 딱 듣고 죄송합니다 그러고 끊었어요. 근데도 이분은 안 믿더라고요. 그냥 즉흥으로 전화한 거예요. 이분이 원해서 그 3600 관련된 3600 이? 3600 관련된 특가 PC. 그러니까 내가 22만 얼마짜리를 25만 얼마, 27만 얼마 이러더니 마지막에는 29만 얼마에 내가 여러분들이 사는 가격이랑 똑같은 가격에 사오고 여러분들이 사오는 가격보다 여러분들은 안 사지 이 가격이면 제가 사지 말라 그랬잖아요. 이 가격 되면 사지 말라 그랬는데 저는 9월 달에 그러니까 8월 달에 올려놓은 게 있으니까 추천 견적으로 올려놓은 게 있으니까 주문이 들어오면 그냥 안 판다 그러고 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마이너스 막 5만원 6만원 보면서 그냥 팔았어요. 계속 앞으로는 내릴 겁니다. 이렇게 금액 차이가 나면 너무 마이너스가 많이 나서 차라리 안 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내려버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거는 약간 기분 나쁘실 수도 있는데 컴겔 같은 데서 보니까 사장님이 이제 수입사 뭐 유통사 눈치 보면서 리뷰를 하는 것 같다고 그런 말이 있던데 이제 사장님은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촬영할 때 네가 앞에 있으니까 뭐 알겠지만 뭐 아니다 싶은 건 아니다 얘기해주고 또 괜찮은 건 괜찮다라고 얘기하고 나는 이래. 뭐 어떤 수입사든 상관없어. 물건들을 팔아먹으려고 갖고 왔을 거 아니야. 진짜 거지 같은 거 갖고 와가지고 팔겠냐 너 같으면? 이게 될 것 같으니까 갖고 왔을 거 아니야. 근데 생각보다 성능이 안 나오면 뭐 그거에 대해서 안 좋다라고 얘기할 수는 있어. 내가 그렇게 하잖아. 안 좋다라고 얘기할 수는 있어. 근데 병신 같네 뭐 어쩌네 뭐 이러면서 그게 하는 게 맞나 싶어. 그래서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하고 뭐 좋은 건 좋다라고 얘기를 해. 내가 욕을 하든 그냥 이런 부분이 안 좋아요 라고 얘기를 하든 보는 소비자들은 저게 안 좋으니까 욕하겠지. 저게 안 좋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똑같이 받아들여. 뭐 그걸 가지고 내가 막 오버해가지고 막 쌍욕 까고 막 쌍욕하고 뭐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 소비자들이 이건 더 병신이야 막 그렇게 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다. 나는 모든 사람은 자기 하는 일에 어쨌든 조금이라도 노력은 하면서 살 거 아니야. 근데 그들이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는데 내가 그 제품들을 가지고 욕을 하면서 사지 마세요 라고까지 할 필요가 있나 싶어. 그냥 대신에 상담하시는 분한테는 추천을 안 하겠죠. 별로면. 안 하지. 견적 상담하는 사람들한테는 1대1로 얘기를 하면 내가 얘기하잖아. 나 우리 손님들 와가지고 상담할 때도 이거는 쓰레기예요. 이거 사지 마세요. 라고 얘기하잖아. 근데 이거를 유튜브라는 걸 하는데 내가 그렇게 그래서 안 하는 거지. 내가 뭐 욕 못해서 안 하냐? 뭐 사무실에서 보면 하루 종일 욕 입에 달고 사는데
알잖아. 어쨌든 질문이 별로 없어서 우리가 막 여기저기 막 돌아다니면서 막 그런 질문들을 찾았잖아. 많이 좀 참여를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좀 참여를 많이 해주셔야 저도 힘이 나서 뭐 이 얘기 저 얘기 하고 뭐 여기저기서 막 정보 캐내고 막 정보 캐낸다고 안 줄라나? 줄 거 같냐 안 줄 거 같냐? 네가 그 관계자들이라면 내가 이런 얘기하면 줄 거 같아 안 줄 거 같아? 안 줄 것 같아. 그럼 1화에서 끝나는 걸로.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이 좀 많이 좀 참여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질문들 하신 것들이 너무 부족해서 저희가 뭐 여기저기 이제 뭐 저희 유튜브 댓글이나 이런 거 찾아가지고 여러분들이 하셨던 질문들을 좀 취합해서 이렇게 오늘 한번 풀어봤는데 좀 체계가 좀 잡히고 좀 틀이 잡히면 좀 재밌어지지 않을까요? 어쨌든 간에 이번 거는 여기서 그냥 마무리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어쨌든 질문들 많이 해주시고요. 다음화 저도 기대가 돼요. 저도 어떤 질문이 올라올지 모르기 때문에 저도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라이브로 이걸 할 날이 올 겁니다. 그러니까 뭐죠? 나도 내가 무서워. 나도 이거를 아씨 뭐 쫄리긴 하는데 일단 몰라 그냥 할게요 그냥. 여러분들 앞으로 질문 많이 남겨주시고요. 댓글에 요번 댓글에다가 질문들을 좀 남겨주세요. 저희가 주기적으로 커뮤니티에다가 이제 하나씩 올릴 테니까요. 여러분들이 그 주나 아니면 그 달에 궁금하셨던 그런 부분들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 그럼 저희가 정말 이 부분들은 여러분들한테 좀 알려드리면 좋겠다 라고 하는 부분들 저희가 추리고 해가지고 오늘처럼 여러분들한테 좀 정확한 정보를 좀 전달해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라이젠 3600 사실 분들 절대 지금 사지 마시고 다음 달까지 기다리세요. 그럼 멀티팩 나올 건데요. 아마 가격이 여러분들한테 판매되는 실제 소비자 가격이 20만원 정도에 형성될 겁니다. 오늘 여기서 마칠게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봐요. 안녕.